충청의 정치 이슈와 정책을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쇼핑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조성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석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자리해주고 계시는 박희조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이 앉아 계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예. 근데 오늘 새로운 인물이죠? 우리 조성천 예, 변호사님? 예. 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입니다. 네. 작년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전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정치 얘기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맡고 계신 게 있죠? 네, 대전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동석 네, 박사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매우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는 한여름같이 날씨가 더웠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적절하게 예. 봄을 마감하는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셔주니까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손님 우리 조성채 변호사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일전에도 같이 방송을 해본 파트너십이 있죠. 예. 그렇군요. 뭐 그때도 뭐 재밌게 하셨죠? 거의 다 제가 뭐 그냥 원투쓰리만 어퍼컷까지 뭐. 오늘 가운데 끼셨어요. 네, 양쪽에 예. 한 당이 껴 있어가지고 아주 더불어서 민주당을 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믿거나 말거나 박희주세요.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자한당은 예. 그 일부 언론에서 좀 한국당을 좀 비하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자한당보다는 풀네임으로 자유한국당 아니면 줄여서 네. 한국당으로 불러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자학당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그럼 역시 오늘 예, 어김없이 초반부터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뽑은 뉴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지난주 23일 날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시민문화제가 또 대전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셨죠, 우리 김동수 박사님? 네네. 예, 어땠나요, 분위기가? 올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서거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 23일, 10년 전 5월 23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체육대회 행사장 가다가 그날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이었을 건데 체육대회 행사장 가다가 뉴스를 듣고 예, 그때 이제 봉화마을로 이제 가는 그런 열차를 막 찾아가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의 그 추모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추모, 애석함, 슬픔을 떠나서 승화시켜서 이제는 그 정신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 각자 타의 노무현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네.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좀 축제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가 좀 많이 회자가 됐어요. 네. 사연은 김어준 씨가 받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지고 네. 좀 화기애애하면서 더 밝은 분위기로 우리가 추도식을 맞이하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네. 그 다음이 유시민 위원장, 유시민 이사장 네. 정치 복귀 관련돼가지고 예. 우리 저 박희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최근의 워딩을 보면은 예. 이 정치를 일관되게 안 하겠다라는 건데 뭐 듣는 사람 누구나 보더라도 예.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뭐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뭐 뉘앙스 아주 이상하게 좀 그런데 앞으로 대권의 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좀 표현이 아주 좀 근데 좀 묘하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60% 이상은 뭐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우리 근데 조석준 변호사님은 예. 그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 그 말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 본인도 뭐 이런 말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90% 이상 출마한다고 그렇죠. 보여요. 그런 워딩 자체가. 네. 더구나 과 선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야, 아니 줄을 잘 서야겠네 옆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느낀 게 매년 느끼지만 올해 이제 10년 차라는데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가시고 그 남긴 아까 이제 우리 김동석 박사님이 이제 승화를 시켜야 된다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정신을 다 아시지만은 뭐 탈권위, 뭐 서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될 거고 남은 국민들도 이제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그 정부 여당에서 이제 적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네. 계속 그뭐 정적을 좀 이렇게 좀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무현 정신 합당한지 저는 조금 좀 아쉽고요. 그게 좀 이제는 이제 좀 사회 통합적으로 노무현 정신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좀 다들 정치권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이어가 보려면 예. 지금 두 번째인데 야당에서 그 외교문서 파문 예, 강효상 의원 건이 그쪽에서 이제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도 네. 오면서도 계속 언론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네. 뭐 종일 뭐 그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공익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옹호하는 입장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익보다는 사실 좀 국가 기밀 3급 문서로 좀 분류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그리고 이렇게 30년 동안 그 개봉하지 부분은 않는 걸로. 예. 국익을 위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하느냐 저는 좀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빨리 좀 털고 뭐 사과할 부분이 사과하고 또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책으로 악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달리 얘기를 하더라도 본질은 어쨌든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좀 털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질질 끄는 이유가 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자매투쟁을 이제 마무리 엊그저께 하고 네. 또 복귀를 좀 해야 되는 마당에 네. 정부 여당에서 너무 이렇게 막 옥죄려고 막 토끼몰이 하듯이 네. 뭐 몰아붙이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전국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마지막에 좀 네, 말씀드리고 조성준 변호사님 변호사이시니까 예, 이거 강효상 의원 그 공익 제보입니까? 기밀 유출입니까? 일단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그 명예훼손하고 약간 변호사로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변호사로. 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사실일지라도 이제 예. 공익을 위한 경우에 뭐 면책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뭐 면책되는 게 아닌 것이죠. 예. 뭐 그분 입장에서야 나름대로 어떤 뭐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익적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문가답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우리 아이. 김성도 변호사님 아니, 야, 이거 저 입당원서 쓰세요, 두 분 다. 야, 거의 다 우리 당 당원, 쓰신다고. 아니, 야, 거의 다 우리 당 당원 같은 느낌이 왔어. 아니, 참, 아니, 역시. 자, 이런 분들만 계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할 수가 있고, 정치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익제보냐, 그 참, 말장난이죠.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국익에 우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국익에 우선해서 봐야 되죠. 뭐 좀 전에 우리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 했던 어디에 우선이었느냐. 부시 그렇게 둘이 앙숙같이 항상 싸웠잖아요. 뭐 파병이라든가 FTA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맞서했던 부시 전 대통령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국익에 우선해서 하는 그 원칙과 그런 신뢰, 그의 정신에 대해서 엄청 높이 섰잖아요. 그렇듯이 국익의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고 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딱 덮고 덮고 해야죠. 그런데 이걸 막 크게 엄청난 이슈이냐 그거를 꺼내가지고 막 무슨 큰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막 엄청나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빨리 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박희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자한당 내부에서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한국당. 빨리. 자학당 내에서 그만 자학 좀 하시고 빨리 결정해서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야 우리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시키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좀 제발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국회를 좀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숙 박사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게 이 문제가 왜 이제 불거졌는지 이 법적인 문제 외에서 또 뭐 봐야 될 게 예. 사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뭐 변화를 좀 가져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좀 나왔고 또 이 대화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일 중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좀 와줬으면 예, 좋겠다라는 잠깐 걸 이렇게 뭐 거죠? 예. 제안을 한 건데 네. 뭐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네. 아닌데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가 됐는데 뭐 그게 아마 그 공개된 내용 자체가 청와대가 상당히 이제 불편했을 겁니다. 이게 마치 이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미국에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더 좀 불편했겠죠. 근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뭐랄까 국민 정서에 좀 맞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노련하고 능숙한 외교가 좀 필요한데 조금 좀 일부 우리 이제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았느냐.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예, 이거 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여기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이에요. 만년동. 자,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카이스트에 특강하러 왔어요. 와요. 예? 그걸 알았어요. 여기 우리 이 교수가 알았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저 형님 우리 카이스트 오신다며요. 가지. 가시는 게 지나가는 게 잠깐 들려요. 끝나고 들으시든지 뭐 차 한잔 하시든지 밥밖에 먹죠.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구걸하듯이 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해야지. 왜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한미 대통령이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걸 구걸한다고 막 과대 포장하고 왜곡시키고 짜주고 배틀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개인적으로 되죠. 예. 자질 없는 외교관의 개인적 일탈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다라고 보여지고 그건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비례대표인 강효상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을 위한 오버하죠. 오버. 뉴스 메이킹을 하기 위한 사건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예. 거기에 너무 정치권이 함몰돼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 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저 김동석 예. 박사님 좀 발끈하셨습니까? 아니 그 말이 외교는 좀 차분해야 돼요. 차분해. 우리 조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유권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네. 아까는 변호사로서 이제 정확한 법률 체크를 해주셨고, 예. 네, 뭐 저도 강일상 의원이 이제 자가 발전을 위해서 예. 좀 더 이렇게 터뜨린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 너무 이거 정치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입당원서를 받기 쉽네니까. 저는 그냥 유연하게 받았는데 너무 파이팅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좀 보고 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역 뉴스 우리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오늘 또 조성철 변호사님이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있죠. 예. 바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네. 서구 지역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대전시 서구 총선 판도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출마 예상자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예. 네. 당연히 민주당부터 가야죠. 기호 1번인데. 예. 네, 서구 갑에는 현재 예. 오선 국회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박병서 의원님께서 예. 현재 내년도 우리 당 후보로 6선에 도전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하네요. 서구울 역시 아주 그럼요. 서구울 역시 재선 국회의원의 우리 당 생활적폐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님 계시고 다른 도전자나 함께 경선한다거나 꿈을 꾸는 그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직에 일단 네. 계신 두 분이 유력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떤가요? 예. 현재 당협위원장이면서 네. 여러 번의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매번 분투를 삼키고 블루를 삼키고 네.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규 위원장이 좀 서구 갑이. 변호사 예. 활동을 좀 하면서 위원장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 번 안타깝게 떨어져서 그걸 예. 중앙당에서 어떻게 볼지 상당히 퀘스천 마크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조성천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이 또 도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 환경 때문에.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성천 변호사가 예. 작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소사에 뭐 빠지지 않고 다녔고 그거를 네. 또 SNS 에 올리는 활동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적극적인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조수현 이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죠. 최근에 이제 출마 예, 하면서 예. 한국당 입당을 했죠. 네, 예. 지난주에 입당을 좀 했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예. 이분의 입당을 총선 출마를 좀 본격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 총선 출마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도 예, 일단 예. 서구 쪽에 좀 무게감이 있다. 그렇죠. 서구 그런 좀 쪽으로 아마 갑쪽으로 예 보니까.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을은 어떤가요? 을은 지금 양홍규 지금 변호사이면서 전에 박수영 시장 할 때 정무 부시장을 했었죠. 예. 예, 양홍규 위원장이 좀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에 여기서 이제 총선 출마해서 이제 떨어지고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으로 대신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최연애 이제 의원이 네, 좀 네. 꾸준히 언론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러 예. 가지 좀 뭐 어려운 일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예. 김용태, 이 대전고등학교 우리 지역 출신이죠. 김용태 예. 양천의 국회의원이 뭐 대전 고향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솔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역에 불출마 선언. 다른 지역에도 정치인들만은 말이에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 뭐 다른 서울의 다른 지역, 또 뭐 대전에 이쪽 뭐 서구 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좀 정치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 그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이 거론이 되네요. 서구 갑으로. 예. 뭐 본인 얘기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야기 나왔는데. 예. 제가 우리 조영천 변호사가 머리를 좀 못 깎아 제가 조금만 깎아드리겠습니다. 오, 이야, 역시. 이게 예, 예. 유천초등학교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동의 신흥 명문 서대전고등학교 서대전고.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명문 서울대학교를 예, 들어가서 경제학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과죠. 네, 경제학과 들어가서 제가 더 잘. 머리를 같이 깎아야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그 전후 관계는 모르겠는데 ROTC로 또 장교로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활동 또 경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어느 지역으로 출마를 하든지 간에 상당히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귀한 그런 인재로서 내년 네. 총선에 뭐 본인이 뜻이 있다면은 좋은 인재로서 이렇게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빠진 게 있죠. 아, 예. 우선 깎긴 깎았는데 덜 깎았네요. 깎다 말았어. 총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ROTC는 아니고요. 이제 학사장교. 학사장교 좀 네. 했고 예.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고향이 이제 도마동 이제 서구 갑쪽에서 20년을 살았고요. 아,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둔사동에서 이제 17년 이렇게 서구에서만 37년. 그러니까 양쪽에 갑과 을을 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지금 말씀이 뭐 결론은. 작년에 이제 서구청장 나왔던 건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뭐 선당 후사 뭐 그런 정치자들을 이제 열심히 서구청장 출마해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실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서구 전반에 걸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서 초중고로 나왔고 또 관심 있게 여러 상황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 뭐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예, 기회를 준다면 아. 갑이고 우리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예, 예. 내가 확실하게 아니 그거 하나 매질매질하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하나 아니, 얘기하고 좀 전에 할게. 그러니까 예. 그거를 확실하게 그 완결판으로 예. 대충 엉성엉성 쥐파먹듯이 깎았는데 내가 완전하게 매질매질 깎아줄게. 자한당이 어려울 때, 자학당이 어려울 때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예. 즉 맞습니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온몸을 던져서 물심양면 헌금이 많이 썼죠. 돈도 그죠? 몸도 많이 상했고 물심양면 몸을 바쳐서 당을 위해서 희생한 조성채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한당에서는 특별히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우리 조성채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한테 무엇이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역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 자한당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난다. 그렇게 훈수 한번 두겠습니다. 네. 어이구, 일어나세요. 갑자기. 전원정 변호사께서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간에 이제 사법고시뿐 아니라 행정고시도 패스한 정말 지역의 인재이시고 또
뭐 여러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 넘어야 될 산이 1차적으로 당내 경선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그 이영규 변호사께서 오랫동안 또 지역에서 후보로 물론 뭐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관계이십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이제 뭐 잘 알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신데 네. 제가 이제 좀 입장이 그런 게 예. 서구 가대는 이영기 변호사님 계시고 네. 서구에는 양홍기 변호사님 계시고 법조 그러면 예. 양수 경장이야. 뭐 일로 가면 일로 제가 이게 가고. 또 잘 제가 또 존경하는 형님들이고 아, 해서 야.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아니 정말 이럴 때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사적 영역과 예, 법적 영역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그런 좀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예.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오면은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와 평소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은 예. 바로 정치권에 떠나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 김동건 변호사님, 저기 예, 박사님도 뭐, 갑자기 변호사가 땡큐. 우리 서구에 출마하려면 변호사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예. 어? 야, 더구나 자한당에서는. 그 지역에서 이런 출마하실 때 그런 인간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정치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야 될 바른미래당이 예. 자한당하고 합당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정체성이 정확하고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은 뚜벅뚜벅 의연하게 가야 됩니다. 그거를 또 국민들이 높이 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민주당은 대충 이렇게 후보군이 나왔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떤가요? 바른미래당은 서구 가 후보로 예. 일전에 한번 우리 정치 파라오 쇼에 나왔었잖아요. 예. 김세환 위원장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있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그 김세환 위원장이 서구 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을은 현재 지역위원장이 윤석대 지역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요즘 또 뭐 새로운 주자가 나온다고 그런 뭐 말이 김소연 의원도 좀 예, 거론이 되고 있고.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돼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분이 뭐 나올 수도 있다 한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선택 같아요. 예. 아니 여기서 잠깐, 예, 잠깐 저 이제 제가 좀 몇 차례 좀 시정을 요구했는데 예. 자꾸 저 자한당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바른미래당 또 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저 3대 당의 이름은 플레임으로 불러주든지 아니면은 플레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줄여서 한국당이라고 녹화량이 그래야지.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시중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더불당을 하든지 민주당을 뭐, 하든지 뭐.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알아서 나오니까 하세요. 이제 그 플레임이잖아 플레임. 아니 이제 더불어 터진당 할 바에야 더불어 민주당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의가 있는 것이고 나 같으면 그냥 자학당 하든지 그냥 그러니까 더불당 하든지 3대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인정을 하느냐. 이제 그 공생, 상생 관계가 있는데 여당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그러시죠? 그런 거는 죽이는 맞지 걸 않는다. 하든가, 플레임으로 부르든가. 그 네. 사적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이렇게 저 예. 많은 시민들이 좀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자, 오늘 또 지역 뉴스가 몇 시간 전에 예, 예. 떴네요. 우리 또 김민식 예, 시의원이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네네. 했어요. 제가 좀 어떤 지난번도 상황입니까?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요. 예. 좀 전 한 2시에 대전 시의회에서 김인식 전 의장이 현재 시의원이죠. 기자 간담회를 좀 자청을 했는데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SBS 보도회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나와서 뭐 고등법법 위반으로 대학교를 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 실명은 안 나왔지만은 누구라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로 추정이 돼서 상당히 그 보도 이후에 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당히 좀 그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아마 해명하고 또 본인의 정적인 그런 행보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기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중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치에서 여성의 울음은 많은 그 뭐 워딩 못지않은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상당히 그 김민식 의원의 울음처럼 상당히 많은 또 파장
또 후폭풍이 좀 예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예. SBS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출연을 해서 네네. 대전에 있는 김모 시의원이 학력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일파만파 김인식 의원이라는 실명으로 번지자 예. 그거에 대한 해명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배우가 있다. 예, 예. 근데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한국당 의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치적 희생양과 뭔가 뒤에 뭔가 있다라는 게 예, 예. 지역구에 있는 박병석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까 기자간담회 뭐 그런 질의응답에서 이야기가 없었나요? 박병석 의원이라고 이제 뭐 기자를 물어봤는데 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사실상 뭐 박병석 의원을 이렇게 좀 지목한 것 같아요. 부인을 하지 않았다. 예, 예. 강하게. 네, 예. 그렇군요. 뭐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 예, 예. SBS와 박병석 의원이 임무를 뭐 하냐 이런 취지로 대답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잘 판단해 달라. 뭐 이런 것은 뭐 언론에서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조성천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뉴스가 뭐 얼마 전에 접했는데 보시기에는 어때요? 글쎄 뭐, 예. 뭐 남의 당의 사정이나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예. 일단은 뭐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밝히는 게 뭐 맞겠죠. 너무 재미없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동국 선생님은 네. 이제 민주당 일인데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광명실업 전문학 전수학교라는 학교를 네. 예, 뭐 오래 있었던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짧게 있다가 없어진 학교인데 네. 여기 졸업했다는 게 학력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핵심은?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핵심은 그건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학교가 학력 인정 학교냐,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의 학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정규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력 인정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광명실업 전수학교가 그 당시에 학력 인정 학교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겠죠.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게 이제 정규 학교로 안 본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예. 그 교육상법 특히 이제 유아 쪽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의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김인식 의원은 본인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본인은 전혀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몇 번의 선출직으로 이제 출마했을 때 공보에 학력이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됐으면 그때 왜 걸러지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항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김인식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뭐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간다거나 또는 진실 게임으로 자꾸 이게 확대되면 사실 총선을 10여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게 사실은 자충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예. 뭐 지금 연관된 지금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고민을 좀 하느냐라고 질문해서 예. 뭐 그렇다. 지역민과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인식 의장 전 의장도 네, 총선 이렇게- 출마에 대한 길은 열어놓은 거네요. 그리고 지역민과 뭐 논의를 해봤다고 이렇게 좀 가능성을 좀 뭐 넓혔지만은 뭐 누가 보더라도 출마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좀 했는데요. 뭐 여기 좀 다른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은 네. 그 LNG 발전소도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까 이제 우리 다른 당 얘기고 예. 뭐 지역에 사실 뭐 좋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좀 구도 자체가 여성과 남성 이게 저 뭐랄까 좀 뭐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자 간담회 하는 와중에서 이 눈물을 좀 보이는 거는 사실 저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박병석 의원님한테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사안일 겁니다. 이게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당 안에서 좀 잘 좀 원만하게 해결이 좀 돼서 전체 우리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권 내에서 정치권이 지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릴 일이 없도록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남의 당, 저쪽 당, 같은 당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만 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등교육법상 그 학교가 학력 인정 학교냐 아니냐, 학력 인정 교육기관이냐 아니냐 그거가 명확히만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정리되는 것이고 뭐 우리 당에서 공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한 건 또 당내에서 결정한 문제예요. 왜 그것이 학력 인정으로 가림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프로세스가 이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이라든가 뭐 대학원 진학한 것도 그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확실하게만 된다고 하면은 뭐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너무 당해 남의 당해 상관없다고. 근데 합니다. 그게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이렇게 뭐 고발이 된다거나 네. 해서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수사를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은 사실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누군가 뭐 정확히 밝히고자 아, 한다면은 네.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이거는 고발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말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누가 고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찰이나 검찰은 또 인지수사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해당 기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데서 또는 뭐 지금 당이 말 나왔잖아요. 우리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 당 내에서 또 그 공천 심사에서 서류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전의 유령 여성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뉴스들이 지역 내에서 또 불거지면 또 여러 각도에서 아전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정말 애석하죠. 이런 예, 문제들이 좀 없애야 하는데 애석하죠. 예. 자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다 보니까 기분은 상쾌한데 또 약간의 내용은 좀 어둡습니다. 마지막 내용 좀 어둡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같이 4년 동안 의정 활동 같이 네. 했고 의장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의정으로서 네. 제가 모셨었는데 오늘 참 이 뉴스 접하고 매우 좀 착잡하고 또 이것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쪽 어떤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음모라든가 뭐 그런 걸로 흐르지 말고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수상에 알려드리고 누구든지 간에 잘잘못에 대한 거는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조정전 변호사님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많이 못 하셨어요. 40대세요? 40대? 외모는 40대지만 시간 하나입니다. 아, 갑자기 아까는 뭐 제일 잘생긴 변호사가 하더니 갑자기 기가 확 죽었어요. 지역에 이제 역동적이고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은 하나인데 네네. 이 보수 쪽에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까 네. 저보고 이제 뭐 젊은 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50대를 넘었는데 저희 보수 쪽에서 이제 진짜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통해서 네. 새로 지금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어필이 돼서 네. 저희 당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할 거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그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재래시장 많이 다니잖아요. 네. 재래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좀 민심에 좀 변화가 좀 있는가요? 뭐 제가 다닌 바에 의하면 뭐 제가 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굉장히 뭐 예전보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일단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금 장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뭐 어떤 투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뭐 인과관계가 확실히 않으니까. 제가 조선실 변호사님 그 선거운동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히 이렇게 거의 눈사람이 될 정도로 홀로 서서 피켓으로 운동하고 이런 모습 제가 지켜보면서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아니 정말로 뭐 이런 말씀을 뭐 하는데 국회의원 되시면 일 잘하실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획재정부에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고시 출신들이에요. 다 선후배들. 그죠? 대전시에서 팍팍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한 정치 쇼핑몰 오늘 여러 주제 가운데 함께했고요. 다음엔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한다 이제 나오면 잘하는. 아, 이제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고 그래 이게. 너무 세셔, 너무 세셔. 아니 우리 팟캐스트가